안녕하세요. 남승입니다. 남승의 나찾기 진로교육방송 얘들아 뭐하고 싶니? 2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로시간 전망입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물론 대부분의 진로교육 방법이나 기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미래 설계를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진로시간 전망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을 해서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각각의 시기들을 어떤 관계로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려보게 하는, 시각적으로 그려보게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드로잉이 되겠죠. 그려보게 하는 진로교육 방법입니다. 자, 사실 청소년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시간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 개념은 철학 또는 시간 물리학 영역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 대표적으로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또 그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의 연구 과제이자 논쟁거리였죠. 자,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논쟁의 예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철학, 인도 철학에서는 과거, 미래, 현재의 순서로 현재만을 시간으로 파악을 했다. 과거, 미래 모두 현재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고려된 시간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니체도 이런 이제 인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시간의 흐름 또는 흐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현되기도 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간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지속적인 경과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론에 대한 논쟁을 체계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바로 중세의 스콜라 학파였다. 그 중에서도 당시 로마의 주교였고 또 최고의 사상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한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과거는 이미 없는 것, 미래는 아직 없는 것. 따라서 이미 없는 것과 아직 없는 것의 접점에 현재라고 하는 통과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없는 것과 아직 없는 것의 접점에, 이미 없는 것은 과거, 아직 없는 것은 미래, 그 접점에 현재라고 하는 통과점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개념이다. 자,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대를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문제를 풀 열쇠를 바로 인간의 정신에서 찾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정신이야말로 자신 속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간의 지속을 생각했다. 시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반드시 지속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고,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심리주의적인 해석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바로 오늘 논의할 진로시간 전망, 이 기법도 바로 이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간의 개념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심리학자 에릭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청년기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확고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청년기 이전에 당면하게 되는 어떤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청년기 이전에 그 위기들을 극복해야 한다. 어떤 위기인가? 네 가지를 위기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시간 혼미라고 하는 위기, 두 번째로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위기, 세 번째로는 역할 고착, 네 번째로는 활동 불능. 이 네 가지의 위기를 청년기 이전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에릭슨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떤 목표로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위기의 반대 개념을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시간 혼미의 반대 개념은 시간 전망, 그 다음 자의식의 반대 개념은 자기 확신, 역할 고착은 역할 실험, 네 번째는 활동 불능은 도제 수업이라고 하는 목표 개념으로 극복해야 한다. 자, 이 네 가지 위기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뭔가요? 바로 시간 혼미 대 시간 전망. 시간 혼미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불안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시간에 대해서 불안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이것의 반대 개념인 시간 전망은 무엇일까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해 보는 것, 이것이 시간 전망이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해 보는 것, 이것이 시간 전망이다. 이럴 때는 당연히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미래를 추정하게 되겠죠. 과거를 기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시켜서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로 시간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진로 시간 전망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967년에 상당히 오래됐죠. 1967년에 코틀이 원형 검사라는 거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형 검사는 지금도 현장에서 매우 자주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충분하게 검증된 방법이자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코틀의 원형 검사는 이 원형, 세 개의 원,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의 원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검사에서는 원의 크기와 원의 배치가 매우 중요한데, 자, 과거원, 현재원, 미래원, 이 크기, 과거 원은 얼마나 크고 미래는 어떻고 현재는 어떤가, 크기가 어떤가, 이것은 바로 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인 친밀감. 그 다음에 원의 배치, 과거, 현재, 미래의 원이 어떤 위치에 배치해 있는가,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코틀의 원형 검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에게 자신을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개의 원을 그리게 합니다. 자, 원의 배치와 원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자, 원의 크기는 네 가지 유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원이 큰지, 현재 원이 큰지, 미래 원이 큰지, 아니면 새 과거, 현재, 미래 원이 똑같은지, 네 가지 유형. 그 다음에 원의 배치도 이제 네 가지 유형인데, 각각 과거, 현재, 미래 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으로 접해 있는 경우. 과거, 현재, 미래 원이 선으로 이렇게 접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과거, 현재, 미래 원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 네 번째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원이 완전하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에게 원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기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면 그려진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의 크기는 상대적인 친밀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의 배치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살펴보면, 어떤 것도 접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 개의 원이 그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간 차원이 고립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도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현재도 미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각각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미래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복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으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간 차원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진로 관련 사건들이 아직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속적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통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통제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선으로 접해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부분 중첩인 경우, 과거가 현재의 부분 중첩이고 현재가 또 미래의 부분 중첩이고, 이것은 바로 시간이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거가 현재에 또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와 미래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 그리고 전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원이 완전히 중첩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경우다. 이것은 시간 차원이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자, 과거와 미래의 원을 현재의 원 안에 중첩시킴으로써 현재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의미다. 이런 사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제 원의 크기와 원의 배치의 유형을 조합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몇 가지 개입을 하게 되겠죠. 한 6가지 사례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6가지만 좀 개입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사건 10가지를 적어봐라. 적되 예상되는 시기와 연령도 함께 적어봐라. 자신에게 일어날 것 같은 사건 10가지, 예상되는 시기와 연령을 함께 적어봐라. 바로 이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인가요? 바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진로 계획을 위한 시간 조망은 당연히 미래 지향적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계속 심어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낙관적인 입장을 계속 길러준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낙관적인 입장. 그 다음에 이제 막연히 낙관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을 텐데 그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아, 내가 이거 한다고? 그렇다면 D-Day를 적고 공부해보자. 이렇게 해서 막연하지 않잖아. D-Day를 적고 공부를 해도 보면 어떤 역순으로 또는 역산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현재와 연결시켜서 D-Day를 정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현재의 행동이 반드시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공부의 노력이 미래의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다. 오늘 어떤 공부의 노력, 오늘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는 뭔가요?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다 라고 계속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과거 원을 굉장히 크게 그렸다, 또는 어떤 학생은 미래 원을 굉장히 크게 그렸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원이 큰 학생은 과거를 지향하는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 자녀에게 계속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가 과거의 반복일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점. 미래가 과거의 반복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래 원을 크게 그리는 자녀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기대되는 사건을 가정해 보면서 미래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 기대되는 사건을 가정해 보자. 네. 자, 이렇게 이제 6가지 개입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코트의 이 시간 전망이라고 하는 검사지의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미래의 방향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셋째로는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미래에 대한 방향,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가 실제로 느끼게 하는 것. 자, 이런 세 가지의 사용 목표가 있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진로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너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미래의 어떤 희망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가 연계되어 있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곱 번째로는 진로 계획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 이제 연습하면서 진로 계획 기술을 습득한다, 향상시킨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진로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실 모든 진로 교육 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거죠. 진로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것도 코틀의 원형 검사 역시 바로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진로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코틀의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진로 기법이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개념, 또 하나는 직업 적응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로 이제 이 사건에 관해서는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인데 그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 적응 방식에 대해서는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유형, 이건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묶어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참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뵐 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